일단 저희가 주제에 맞춰서 스마트 HVC 산업 그리고 융합 디자인에 대해서 도시 건축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포럼에서 큰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그 화두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뭐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는 건축이나 집에 다 사니까요. 어떤 집이라는 환경, 도시 건축 이런 개념에 있어서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도시는 큰 생명체다. 이렇게 오늘 좀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고 하듯이 도시도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도 자연이다. 그래서 도시 자연이라는 개념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4차 산업의 공간 건축에 대한 부분, 스마트 환경, 스마트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내려가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었고요. BIM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릴 거고, 스마트 시티의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약간 이제 바텀업과 융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고,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또 기회의 마을로 어떻게 좀 만들었으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축은 업학락이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도시입니다. 도시인데도 세계 10대 우리나라 서울이죠. 그러면 이 서울이라는 큰 도시를 봤을 때 이거를 그냥 도시로 보지 마시고 도시 자연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를 바라볼 때 내가 마음을 열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생명에 대한 부분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융합 디자인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건축을 잠깐 소개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60년인데요. 일단 60년이라면 인생이 한 갑자가 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이 모든 건축 기업들이 지향하는 바가 이 내용에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세 사람의 어떤 리더가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는데 이게 50주년 때 저희가 5050 했고 100주년을 다시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마지막에 지금 여기 우리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였을 때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생활 환경인데 이걸 라이프 허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도에 100만 평 설계 수주를 했을 때 주제가 라이프 허브였습니다. 그 도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이 비즈니스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비커밍이라는 게 생성적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아주 유명한 모델인데요. 이게 비즈니스를 할 때 9가지의 블럭이 있습니다. 그 블럭을 아까 생명, 유기적인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생성적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세포 구조로 이렇게 다시 제 형태만 디자인을 했습니다. 중간에 밸류입니다.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죠. 항상 생산과 소비를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경 시대든 지금 정보화 시대든 융합의 시대든 생산과 소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구조에서 왼쪽에는 키 액티비티와 키 리소스가 있습니다. 자원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이 있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소비자 관계 구조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7가지 구조에 그 다음에 코스트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레버뉴 스트림이라서 어떤 이익을 가지는지 이렇게 9가지의 요소가 비즈니스
융합 디자인 모형의 요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유기적인 생명적인 관계 구조를 시시각각 바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차함수입니다. 사실은 AI한테 구차함수를 풀어봐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첨단 기술 혁명일 때 우리가 과연 스마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기술에 매몰돼서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기술이 흐름을 알더라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그 부분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제 오늘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첨단 기술 혁명에 있어서 스마트 시대에 제가 아까 처음에 스마트 휴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인간의 정의를 저는 스마트 휴먼이라고 내리고 싶은 이유가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 건축에서 저희 회사의 공간 건축의 철학이 둘러 있으나 막히지 않는 공간. 일단 공간을 만들지 이 벽을 대부분 가동형으로 만들면 훨씬 더 유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고 공간이거든요. 메이저 스페이스와 서브 스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더가 있듯이 그 위에 리더와 같이 이렇게 서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공간에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통의 선비, 사상과 전통이 묻어있는 공간을 브랜딩한 게 문방입니다. 문방, 인문학적인 공간인 거죠. 방입니다. 방. 그리고 스트라타라는 것은 역사가 이렇게 쾌쾌로 지층이 이렇게 쾌쾌로 이어져 있듯이 우리의 삶과 역사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극의 장보기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회사에서 당선됐는데 이 사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 건축물의 아이덴티티는 지구 환경과 우주 환경을 연구하는 건축물입니다. 전 세계에서 20개도 안 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종기지하고 장보기지 2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현대건설과 같이 컨소르에서 만들었는데 삼태극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개념이 적용되었습니다. 천지인이라는 삶은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3가지 구조로 많이 되어 있어요. 천지인이라든지 머리와 몸체 팔다리라든지 웬만하면 3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컨셉은 천지인 구조에서 형태를 만들고 그 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이 구조적으로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저기 외피의 디테일에 딤플 효과라고 해서 골프공에 디테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일상에 있는 기술과 그런 게 건축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극 장보기지가 외국 건축가가 설계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여기 연구원들은 한 번 더 가면 6개월 동안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60m/s라서 차가 넘어질 정도로 큰 바람, 그리고 혹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극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실체적인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건축의 일부분도 있는데 그게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만 사실은 IBS 건축에 소개를 한 건축물인데 그 안에 상당히 스마트한 부분, 스마트한 연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융합 디자인 모형입니다. 제가 융합 디자인 그럼 뭔데? 이럴 거 아닙니까? 융합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이컬처를 중심으로 해서 높은 가치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개념에서 하이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하이 컨셉은 철학적이고요. 하이 스페이스는 공간입니다. 그거는 장소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입니다. 문화, 예술, 공연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하이 테크놀로지. 결국 최첨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초연결, 초지능, AI, 하이 테크놀로지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결국 하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게 에너지웨어라는 형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에너지웨어는 바로 휴먼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18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AI가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18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져 있고 어제 오늘 그걸 압축을 하면 그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진정 휴먼,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HI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이지만 휴먼 인텔리전트, 새로운 HI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 휴먼의 플랫폼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베이스에서 스마트 홈 빌리지 시티가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을 보시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건축을 요즘은요 그 AI 기법이나 첨단 기술을 해서 BIM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건물을 이렇게 의뢰로 하신 분도 있고 지어진 분도 계실 건데 모형을 만들거든요. 저희가 종이로 만들거나 모형 재료로 만드는데 요즘은 그렇게 디지털로 만듭니다. 그게 빌딩에 정보를 넣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상 시공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크고 비싸고 리스크하고 롱피리어드한 상품인데 1,000억짜리도 있고요. 저희가 설계한 거는 좁짜리도 있습니다. DDP가 5,000억짜리입니다. 상품으로. 근데 이게 찍어낼 수 없어요. 수공업이에요. 수공업. 그냥 하나예요. 그때 사람이 감독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5,000억짜리를 그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빌딩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성숙도가 1단계입니다. 영국은 3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쫙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가 뉴시티가 15년 전에 있었는데요. 뉴시티는 정부 통신 개념에서 테크놀로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스마트 시티로 바뀌면서 인간의 인텔리전트가 들어간 겁니다. 스마트 시티잖아요. 결국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과연 인간성과 창조성을 결합한 그런 관점이 들어가야지 스마트 시티가 됩니다. 세종시가 스마트 시티 하겠다. 서울시는 마곡에 스마트 시티 하겠다. 부산에는 에코델타 시티를 하겠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다녀가셨습니다. 스마트 시티 안에 스마트 빌리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안에 삼성이 옛날부터 말했던 스마트 홈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스마트 휴먼인 거죠. 그거를 다 관장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스마트 휴먼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빌딩 인포메이션 이게 스마트 건설 기법과 혁신 기술은 이렇게 다양한 계획과 설계, 품질 관리, 디지털 대위인, 운영, ICT 연결, 도면 내역, 해석 분석 이 모든 게 그냥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 일자리에 건축가도 없어진다는 말은 하지만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없어지지만 인간의 창의나 디자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건축 행정 서비스 혁신입니다. 결국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은 5대 환경을 생각하셔야 되고 5대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5대 가치가 있는데 5대 구조는 뭐냐면 민, 관, 산학연입니다. 민과 관과 산, 기업이 그리고 학, 연, 대학과 연구소 이런 5대 구조가 우리가 머릿속에 내가 어느 포션의 스탠스를 가지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5대 구조를 5대 환경으로 바라봤을 때 그 서비스 혁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빌리지나 스마트 홈, 어반 베이스, 2D를 3D 바꾸고 스페이스 워커, 재건축 사업성 검토, 그 다음에 구조 설계, 3D 도면을 생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스마트폰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각 모든 분야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내가 그러면 가장 지금 첨단으로 가고 있는 스마트 기술이 뭔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게 철학이든 인문학이든 기술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분야에 어떻게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가, 적어도 그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행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도시 수출을 K100으로 해서 UCT 때 저희가 한국은 대단해요. 대우에서 막 글로벌 했잖아요. 그래서 K100이라고 해서 도시를 수출하자. 그게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티가 있으니까 좀 더 우리의 문화와 컨텐츠를 엎어서 스마트 시티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시티형과 타운형이 있죠. 타운형이 좀 적으면 빌리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구조를 한 장에 담은 게 이거거든요. 결국 건축이 이렇게 진화를 하고 하지만 결국 휴먼 소사이어티, 휴먼 시티를 지향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 장면을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또 마지막에 좀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빌리지입니다. 마을입니다. 왜 마을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society를 소셜과 society 이런 개념을 본다면 어우러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회고 그거의 실체적인 어떤 구조가 마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새마을운동의 도시 아닙니까?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제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기록이 되었고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41,000개의 마을이 있었고요. 그 마을이 앞으로 현재에서 미래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살려면 먹거리를 해주려면 마을이 생산과 소비와 유통을 다 할 수 있다면 마을이 소멸하고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100명이 30명으로 줄어들더라도 도시의 신창조 계급이 액티브 시니어가 20명만 가서 50명이 구축이 되면 1차 산업이었던 게 6차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화마을은 기회 마을이 되는 거고 그 마을은 바로 진정한 생산과 소비, 유통이 이루어지는 6차 산업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게 한국에서 시작하자는 기회 마을의 저의 꿈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대표적으로 부산에 있는 감천문화마을입니다. 다 가보셨고 들어보셨겠지만 유네스코에도 이게 많이 알려진 마을인데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한번 가보시면 이 공간의 구조와 환경과 사람과 이 마을의 어르신들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제 생산 활동부터 해서 안내도 하시고 이게 상당히 실체적인 기술도 바탕으로 하지만 삶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중국은 70만 개의 마을이고 전 세계는 500만 개 이상의 마을이 있지 않을까. 저희 세종로 국정포럼과 함께 이런 마을을 통해서 4차 산업을 대비하되 우리가 모두가 스마트 휴먼이 되어서 융합 디자인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잘 설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